서울도 지방도 추풍 낙엽이라고 합니다. 10년 만에 집값이 최대폭으로 하락했다고 하는데요. 이 얘기만 들으면 우와 집값이 되게 많이 내려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근데 정확하게 봐야 될 건 지난 몇 년 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. 5억 하던 집이 20억 되고 한 1억 내려간 게 지금 현재 모습이라는 거죠. 아니 많이 내려갔다 치더라도 한 3, 4억 내려간 게 현재라는 거죠. 오를 때는 3배 오르고 떨어질 때는 뭐 한 20, 30% 떨어진 걸 가지고 지금 최대폭 하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하락폭만 봤을 때는 저희가 맞을 수도 있죠. 그런데 확실한 건 그동안에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너무 심했다라는 겁니다. 3억짜리 아파트 분양받아서 뭐 프리미엄 한 3억 붙여가지고 6억에 팔았다라는 거죠. 뭐 그러고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. 뭐 너무 심했던 거죠. 투기, 투자, 뭐 구분 자체도 의미가 이제 없죠. 너무 많은 뭐 짓거리들이 벌어졌었죠. 이런 것들을 지난 정부가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둔 탓이죠. 왜 이럴까요? 왜?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뭐 연끌도 괜히 선택한 거잖아요. 본인들이 돈 많이 벌어서 능력이 돼서 그렇게 집을 샀던 거고 집 사서 오르면은 자기 거 떨어지면 남의 거냐고요. 아니죠. 오를 때는 300% 오르고 떨어질 때는 30% 떨어지면 이게 뭡니까? 여전히 270% 올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. 지금 현재 출산율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 안 좋아지고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죠.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뭐 이래저래 저 부동산을 무리하게 돈을 주고 샀던 사람들은 이제는 앞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? 뭐 단순 계산해 보더라도 3억 빌렸어요. 이자가 2%일 때 이 사람은요 월 50만 원이에요. 4%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월 이자가 100만 원 됩니다. 8% 되면 월 이자 200만 원 됩니다. 원리금까지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? 3억 빌렸는데 원리금 갚으면은 뭐 한 10% 되면 10% 되면요. 월 이자 250만 원 내야 되고 원리금 뭐 한 80만 원 내면 330만 원 내는 거죠. 이렇게 30년, 40년 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렇게 쭉 살 수 있을까요? 직장 생활을 그렇게 30년, 40년 동안 계속 한 곳에서 월급이 계속 올라가면서 지내는 게 가능할까요? 이제는 한국도 일본처럼 겁배가 안 오르고 대략 겁배가 삭감되는 일들도 많이 겪게 될 겁니다. 뭐 중간중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? 물론 연끌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갚으려고 무조건 악착같이 버틸려고 하겠죠. 근데 그렇게 해서 강심장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뭐 100이면 100 다 그게 가능할까요? 힘든 거죠. 꽤나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. 부동산이 어디까지 떨어질까? 뭐 전문가들은 이렇게 뭐 몇 퍼센트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예측 다 하잖아요.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제 바람이 담겨 있는 얘기. 개소리죠, 개소리. 뭐 정확하다라고 뭐 보시지도 않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5억 하던 집이 뭐 20억 갔다가 뭐 10 한 5억, 6억까지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그 가격이 다시 5억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. 뭐 대략 실제 가격은 2014년, 2015년 정도로 추정합니다. 박근혜 정부 때 되게 집이 안 팔려가지고 되게 가격이 많이 내려갔던 그 시기까지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. 근데 이것도 두고 봐야 될 얘기죠. 어쩌면 이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왜? 시중금리 10%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. 한 3억 빌리면 1년에 이자 3천만원, 월 250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감당하겠냐? 못하겠죠. 뭐 그러면 그 3억 이하로 대출해가지고 살 수 있는 집, 뭐 갭투기 이런 거 말고 사서 이제 자기 돈하고 모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집값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이제 추정하는 거죠. 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. 뭐 그러면은 많이 무너지겠죠. 많이 몰락하고 많이 어려질 겁니다. 뭐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몇 달 사이에 0.25에서 2.5까지 올랐습니다. 근데 물가 상승률은 9.1에서 8.5로 고작 0.6% 내렸습니다. 그러면 미국이 2%대까지 물가 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? 빅스텝이나 자이언트스텝을 도대체 얼마나 할까요? 얼마나?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2%대가 됐다고 해서 금리를 바로 내리는 게 아니죠. 한 6개월 정도 보다가 서서히 내립니다. 이렇게 따지면 뭐 꽤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죠. 제가 볼 때는 22년, 23년 미국이 기준금리 계속 올립니다. 그리고 24년 한 6개월 정도 지켜보고 서서히 조정하겠죠. 그러면 22, 23년도 올릴 때 충격받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 그리고 몰락하고 무너지고 하는 것들은 언제다? 24, 25년일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. 그리고
24, 25년 지나고 난 이후에 26년 이후에 집을 살 생각이 있으면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. 뭐 저도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? 네가 왜 맞췄어? 못 맞췄어? 왜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그냥 그 정도로 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008년 금융위기 리만 사태 급보다는 더 심하다고 하고요. 지금은 1997년, 98년에 IMF급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일까를 지금 가늠하고 있답니다. 이게 현재의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거죠. 이제 앞으로 몇 년간은 빚이 있는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부담으로 아마 지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.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. 대한민국의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가 320만 원이랍니다. 그 중에 25%는 월 150만 원 이하를 받고 있고요. 4분의 3은 세금 떼고 나면 애 키우고 뭐 생활비 쓰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 1년에 진짜로 3, 400만 원 저축하기도 안 쉬운 거죠.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.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제일 많은 게 한국이죠. 근데 그 자영업자의 소득이 어떻습니까? 매우 심각할 정도로 바닥이죠. 극소수의 진짜 돈 많이 버는 자영업자 빼고 대부분은 1인 혼자서 일하고 자기 인건비는 생각 안 하고 벌어들이는 돈 카운트해도 정말 심각한 수준인 거죠. 근데 지금 현재 미친 개보다도 더 미쳐버린 부동산 어떻습니까? 10억, 20억이 뭐 애 이름입니까? 아니죠. 근데 그 엄청난 빚으로 만들어 놓은 모래성의 부동산 어떻게 되겠습니까?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 내리는 거죠. 당연한 겁니다. 뭐 미리 땡겨 써가지고 미래 소득을 너무 많이 빨리 땡겼죠. 그 엄청난 빚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? 그 빚으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자기가 매우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뭐 떵떵거리고 지내는데 그게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드러나는 거죠. 가짜였음이. 착각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. 진짜 집값이 70%, 80%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.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.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볼 때 뭐 3분의 1 토막에서 10분의 1 토막까지 났다고 하죠. 뭐 도쿄도 뭐 5분의 1씩 떨어진 곳도 많았답니다. 80% 떨어지면요 30억짜리가 6억 되는 거고 뭐 5억 되고 4억 되고 했다라는 거죠. 믿기 어려운 얘기죠. 믿기 어려운 얘기.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?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지만 뭐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. 얼마나 심각하게 내려갈지. 저 10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제 신호탄이고 이제 초입이다 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다,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단돈 10,000원을 누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던가요? 그런 데 없습니다. 가만히 있는데 자파인 커피 200원짜리 하나 뽑아서 주는 사람 없습니다.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. 근데 5억 10을 그냥 쉽게 번다고요? 미친놈들이죠. 갭투기고 영끌이고 다 파멸로 가는 쓰레기들의 언어였습니다. 함부로 그런 얘기를 입에 올리지도 말고 오직 착실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